자, 이번 시간은 전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산 들어오시면은 거부터 당연하시죠? 내용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어요, 사람들이. 암기해야 될 것도 많고 막 되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계속 어떨 때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현실이 됐고, 최근에도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두세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와요. 법 36조와 65조는요, 여러분들이 시행령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36조 제시되죠. 36조에서 제시되는 1, 2, 3, 4, 5항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준해 가지고 이거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내용이 복무 분야 전까지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종류가 많다. 1년 동안 공부해도 전산 종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전산 종류부터 숙지를 하세요. 좀. 지정업체, 그다음에 전문연구원, 그다음에 대상자, 산업기능요원 이렇게 있는데, 산업기능요원은 다시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기능특기자, 후계농어, 농사 이렇게 갔나.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쭉 하시다 보면은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일정한 패턴이. 지금 여기 36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36조 1항, 2항, 3항은 업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4항은 이제 배정 통보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 5항은 이제 편입 절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복무 전까지 계속 반복되는 용어는요, 6월, 7월 정통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항, 3항에서 이제 승계 취소가 잠깐 언급되는데, 여기 크게 암기할 게 별로 없어요. 36조 1, 2, 3항을 잘 생각하면은 결국 수륙량 양칠병, 배정 통보, 이걸 이제 6월, 7월 정통이라고 그러죠. 결국 시험 나오면요, 거의 이게 나와요. 이게 6월, 7월 정통이. 그리고 전산도 이제 나중에 이제 업체 말고 전산도 가면은 결국 필요인원 통보가 수륙량 양칠병 배정 통보에서 6월, 7월 정통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단지 이제 누구한테 편입하고 싶으면 제출하냐. 그러면 그때 결정할 때는 어떤 절차, 배출 결치로 간지. 그리고 편입을 누구를 거쳐서 통보를 하느냐.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게 복분자 전파 수신 이 부분에서 특히 이 신상변동 통보 있죠. 신상변동 통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털어낼 게 별로 없는 곳이 여기에요. 전산. 양만 많지 계속 반복이 돼요.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쭉 하는데, 이 복무 들어가는 복분자 전파 수신 여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36조 1, 2, 3항과 4항 배정 5항 그래서 이제 편입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서 털어보시면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전문용어 연구용어과 산업기능용어를 얘기를 하는데, 전문연구용어는 이번에도 시험이 났죠. 학문과 기술을 연구를 위하여 해당 전문 분야. 산업기능용어는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해당 분야. 이거를 서로 전문과 산업을 바꿔서 이렇게 출제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승선근무 예비역을 한번 쭉 다시 생각을 해보면, 승선근무 예비하고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거의 패턴이.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36조 1, 2, 3항하고 4항, 5항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선으로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을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자, 1항에서는 이 기간, 연구기간, 이게 지정업체죠, 지정업체. 지정업체를 누가 정하느냐 하는 관점이에요. 병장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이거는 병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정한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그 차이점은 용어의 정의에서도 이거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이거를 생략해버리거나 이거 제외를 포함으로 넣어버리면은 병장이 농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수하면은 이것도 지정업체로 본다. 당연하죠. 이 대령으로 정하는 사유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도 대령으로 정하는 기준, 즉 연기방에 대해서 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요걸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폐업 등 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정도 병장, 그리고 취소도 병장. 그러나 농사는 병장이 손을 댈 수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거는 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고 어떤 사유냐, 요것을 코드로 좀 잡으세요. 자, 사항은 뭐냐면은 편입인원 결정, 배정인원 결정이죠. 그래서 총괄적인 아웃라인은 병장이 해준다. 승선에서도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 편입하고 그러는 것은 지병장이 한다. 그래서 5항의 이제 지병장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편입할 수 있는 인원 결정, 배정 인원 결정, 그럼 병장이 하고, 편입 결정, 배정 인원 확인을 해야 결정을 하니까 그거는 지병장으로 연결이 된다. 그것을 구분하실 줄 알면 돼요. 그리고 사항은 좀 특이한 게 승선도 이 말이 있는데 승선에서는 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 말이 없어요. 이런 걸 주고 빼고 오답을 주는 거는 통방에서 가끔 그런 짓을 하는데 병역법에서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 있었나 없었나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전산에서는 이게 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문장은 병장은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문장을 단순하게 내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 문장이 맞나 틀리나 그래.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문장을 변형시켜가지고 오답 주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이것도 주의해서 봐야죠. 충원에 지장이 없는 정원으로 연결되면 안 되죠. 정원은 현역, 상근, 그 다음에 동전 소집 여기만 정원이 연결이 되고 나머지는 정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이 문장도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뭔가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건데 이 차별이 산업기능용어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문연구용어는 학력들이 높아서 차별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5항은 이제 편입인데, 관할지변 관지가 이것을 편입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업체장이 이제 6월, 7월 정통은 뭐냐면 추천권자가 그러니까 업체의 장이 추천권자에게 6월 달까지 6월 30일까지 그러면 추천권자는 병장에게 7월까지 6월, 7월 그리고 배정은 병장이 그리고 통보는 병장은 직접 통보 안 하고 관할지병장을 거쳐서 통보한다고. 이 부분을 승선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게 결국 계속 반복됩니다.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편입을 하는 것은 관할지병장인데, 자, 여기서도 이제 나중에 계속 보면요. 누구에게 제출하느냐, 나 편입하고 싶어요 할 때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지정업체장한테 제출한다는 거죠. 이걸 지병장한테 제출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병장한테 제출하는 사람도 하나 있어요. 기능특기자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개별 사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정업체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직접 관할지병장을 상대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5항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느냐 그리고 나중에 계속 반복되지만은 배추 결치로 관지가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알면은 여기서 복무 전까지 크게 여러분들이 골머리 아플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전문연구요원은 이 3호에서 있는 사람 제외, 즉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전문연구요원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뭐면 여기 정리해놨죠. 전문은 현대하고 사대는 전문이 될 수 있고 산업은 현대, 사대, 사복까지도 복무 중인 사람도 전산이 될 수가 있다. 산업기능요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누가 빠지는 거예요? 사회복무요원이 전문연구요원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문장을 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홀라당 잘 당해요. 자, 6항은 이제 서약서는 다 모두 지병장이다라고 승선에서도 얘기를 했죠. 7항도 이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된 건데 이게 또 여러분들이 의외로 서약서 그러니까 서약서면은 이 국방부령인데 해가지고 이 대통령령을 그냥 쓱 지나가는 오답으로 취급하는 게 왕왕 발생해요. 왕왕. 이 서약서라는 것만 보고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시행령 72조로 가가지고요. 자, 전문연구요원이 근무해야 될 그 연구기관이 어떤 거냐. 자, 이번에 그 지정업체 선정 기준에서 과거 자서고 중위 인석십 했는데 중소기업 관련해 가지고 좀 추가가 됐죠. 그래서 창업했을 때는 1명, 그 다음에 외 중소기업은 2명에서 자서고 중창1 외2까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석십, 특지, 기초우수, 고자교대, 그 다음에 출과출, 산업 해가지고 이거 잡아놓으세요. 최근에 오답 난 것도 교육부 장관을 국장관으로 이렇게 오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듯이 자서고, 중위, 인석십, 특지, 기초우수, 고자교대, 출과출, 산업 이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최근 이 1호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폐부, 육규정, 2배, 선일선, 취소들, 벌금들 확정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부, 폐부, 육규정, 2배, 선일선, 취소들, 벌금들 확정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항은 산업기능요원 중에서 기관산업체만의 선정기준이고요. 3항은 방위산업체 선정기준인데, 자, 기관산업체 선정기준에서 이 업체들도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공해광 건수회로 잡아주세요. 공해광 건수회. 그런데 여기서는 이 공업 분야와 에너지 산업 분야를 이 자체를 바꾸고요. 최근에도 수산업 분야와 해운업 분야를 또 이렇게 자체적으로 바꾸는 그 정도 오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관산업체의 종류에는 공해광 건수회가 있고, 공은 공제정이 있고, 에너지는 발발정가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로가 3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제외고 2개는 포함해요. 그래서 석탄은 제외, 그 다음에 임차 선박은 포함, 그 다음에 군정비부대는 항시 포함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 포함 제외 이거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공업 분야는 공제정, 에너지는 발발정가, 광업 분야는 광텐, 광물은 텐 10명, 그 다음에 1, 2탄, 여기서 석탄 채굴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텐 1, 2탄, 건설업은 1당 100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수산업하고 해운업 이거 바꾸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승선에서도 수일 해오 이거 가끔 바꿔요. 자, 임차포 5초 500톤 잡아주시고요. 해운업은 1호에 5관 잡아주세요. 그리고 선박은 전부 다 이상이에요. 이상. 자, 그 부분 조심하시고요. 자, 사망에서 이제 방위산업체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질문을 해요. 뭐냐면은, 여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인데, 방위산업체 어디까지가 전문연구요원이고, 어디까지가 산업기능요원이냐. 그 구분 없어요, 여기서. 명확하게 구분 없으니까, 그냥 위촉된 연구기관은 이게 아마 전문연구요원이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된 업체에는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것이다. 그래서 위촉된 업체와 지정된 업체를 이것만 좀 구분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가로 이거 잡으라고 그랬죠. 자, 사항은 하여튼 무슨 편입 기준, 선정 기준 나오면 병장, 승선 편입 기준 나오면 대령. 이거는 항시 이 방법대로 동일하게 가세요. 편입 기준 병장, 승선 편입 기준 대령. 복무필, 편입필, 소집 해제필 모두 대령. 판정검사 관련해서 정하는 거 병장, 재판정검사나 이병 판정검사 정하는 거는 대령. 그거 꼭 노래 부르듯이 좀 잡아주세요. 자, 시행규칙 48조는 지금까지 아주 과거에 딱 한 번 출제가 됐어요. 그때 출제된 게 여기서 해당과 제외를 바꿨어요. 그냥 광해법제에서 광어본부는 해당되고 법인 등기사항은 제외한다. 이렇게 이걸 기본적으로 잡아주시는데, 또 이렇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또 어느 군데서 또 찔러댈지 모르니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거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잡으라는 것만 잡아주세요. 만약 출제가 된다면은. 어쨌든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잡을 필요는 없고, 이게 연대장으로 잡아주세요. 연구기관 대표장, 대학의 장, 이걸 굳이 막 외우실 필요 없고, 연대장이 추천권자에게 제출하는데, 이때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사항을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연구요원은 1항에서 추천 지정업체장이 추천권자에게, 그럼 추천권자가 확인할 내용까지 이렇게 다 1항에서 몰아놨고, 산업기능요원은 2항에서 추천권자에게, 3항에서 추천권자가 법인등기사항을 확인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졌다 뿐이에요.
자, 그래서 구조를 좀 아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대학은 각 칙으로 연결이 된다. 대학 칙. 그다음에 우수 연구 그룹은 규정으로 연결된다. 대학 칙 우교. 대학원 그러면은 이것은 인가 규정, 인가 확인서 뭐 이런 거로 연결이 된다. 이 대학하면 학칙. 근데 사실 이것까지 바꾸지는 않아요. 그래도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잡아 놓으셔야 좀 덜 불안하죠. 진짜 잡아야 될 거는 뭐겠어요? 이 광해 법제 이후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이거죠. 이제 석사를 박사로 바꾸거나 2명 이상에서 5명 이하 이거 바꾸겠죠. 이거 학력 바꾸는 거. 그 정도가 사실은 이 3호만 여러분들이 광해 법제와 이 3호 석사 2에서 5명 여기만 좀 신경 써서 보셔도 돼요. 그것만 털어내셔도 여러분이 큰 문제 없어요. 이걸 달달달달 다 암기하시려고 그러면 골머리 아픕니다. 제가 2항에서는 지정업체장이 추천권자에게 근데 광업원부는 해당 그 다음에 법인 등기사항은 광업 분야는 제외해서 광해법제 정도만 잡아주세요. 이 정도만 잡아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추천권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정업체장이 이제 추천권자에게 뭘 제출해야 되는데 그 추천권자가 어떻게 기준이 되느냐. 이거는 다출이에요, 다출. 출제가 잘 돼요. 이거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연계 연구기관은 지정 연구기관 그리고 우수 과학출해서 이 우수한 것은 과학기술 과학장관이다. 그래서 지우수 과출과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문연구기관과 기관산업체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그래서 인기중으로 잡아주시고요. 대학은 교육부 장관, 대학교. 그 다음에 정부 출연은 국무조정실장이다. 출연실장.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 그래서 산업. 실제로 바꾸는 거는 6호, 8호를 잘 바꿔요. 연구기관을 이게 연구소장으로 잘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위산업진흥회장을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 오답, 국장관으로 오답을 잘 줘요. 그래서 여기는 연구소장, 그 다음에 여기는 방위산업체는 산업만 연구기관 포함해서 산업만 연구포까지 잡아주시고 이 포함 같은 경우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제외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산업만 연구포 해서 체포회장으로 잡아주세요. 체포회장. 방위산업진흥회장이다. 방위산업체는 이걸 누구 뭐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말씀드리시는데 옛날에 그 방위산업진흥회장이 어디 금속 회장님이셨는데 이분 아들이 병역 기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아니 세상에 방위산업진흥회장 아들이 병역 기피를 하면 되느냐 하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들 잘못 키워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방위산업체는 포함 회장이다. 그 아들을 체포해야죠. 그래서 체포회장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잡아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결국 6월, 7월 정통으로 간다는 거예요. 즉 업체의 장은 6월까지 추천권자. 중소기업은 2번 기회를 주겠다 정도만 잡으시고요. 추천권자는 7월까지 병장. 그런데 중소기업은 또 역시 2번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6월, 7월, 그 다음에 정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등기 확인, 법인 등기 확인 정도는 뭐 잡아주시는데, 하여튼 6월, 7월 정통 잡으세요.
그 6월, 7월 정통 4개 잡으라는 거 승선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거기서에 나오는 게 이 병역 지정업체 선정, 승선 필요 인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전산 77조 시행령 가면은 전산 필요 인원. 그 다음에 전문 대상자 필요 인원. 이게 6월, 7월 정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셨지만 6월, 7월 하는데, 정은 뭐냐면 이제 배정을 누가 하느냐 하는 거죠. 배정. 또 선정, 배정. 이거는 병장이 한다. 그 다음에 통보는 누가 하느냐? 추천권자와 지병장이 한다. 그래서 여기 배정인원 통보 방법 이 4개도 비교를 해서 공부하세요. 결국 이게 반복이에요. 계속. 자, 75조는 지정업체 이제 선정인데 이게 승계인데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게 36조 2항을 얘기하는 거죠. 2항. 이 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기억을 하라고 그랬죠. 이 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승계를 할 때는 인수합병하거나 5척 500톤 1호에 근데 5관이 빠져요. 5,000톤 이상 되면은 너무 배가 커서 이것을 좀 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5관이 빠진다 정도만 기억하시는데 그거 뭐 출제를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1호에 5관.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이후에 이 지정업체 승계가 돼서 서류를 그러니까 령서류를 14일 이내 이때 누구에게 계속 병장으로 나왔으니까 이걸 또 병장으로 잘 줘요. 그래서 이제 승계가 되면은 이후는 인수합병되면 주모가 지병장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관할지병장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승계를 할 때 서류가 뭐가 있냐 가지고 이것도 한 번 출제가 됐어요. 한 번. 다 맞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다 암기하시려고 그러면 아실 필요 없어요. 연구기관하고 기관산업체하고 차이점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연구기관도 승약납고 기관산업체도 승약납고는 동일한데 연구기관은 연년사변 그 다음에 기관산업체는 공호방선 이 정도를 좀 잡아주시고 여기 2호에서 라항에 허등면 사보는 애광 건해만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36조 이제 사망 선정 취소된다고 그랬죠. 다시 36조로 가봅니다. 이제 선정 취소인데 이 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정 취소되는 대령으로 정하는 사유 결국 이건데 이것도 출제가 가끔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코드로 잡으세요. 폐업 부도 폐부 그 다음에 육추정 그 다음에 2년 이상 배정을 받지 못하기 이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까지 공부하지 마시고 2년 이상 배정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2년을 1년으로 오답 주는 거 정도만 잡으세요. 그래서 2배 그 다음에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 게 배정 기준 미달후 1년을 배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냐고 이렇게 가로놓기로 오답을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선일선으로 잡아주세요. 선일선. 그리고는 취소가 된 경우 2개, 취소 2, 벌금이 2. 근데 벌금은 주의해야 될 게 확정된 경우가 꼭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하실 때 폐부, 육추정, 2배, 선일선, 취소 2, 벌금 2, 그리고 벌금에서는 확정된 경우 누르기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소는 병장이 취소를 하는데 실제로 지정업체 사정은 해당 중앙기관이 더 잘 알죠. 추천권자들이. 그러니까 너는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하거나 기준 미달하게 되면은 30일 이내 병무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래서 추폐미 3병이에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통보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병장이 추천권자들한테
그 인원 배정 잘 안 해줘요. 그러면 이 추천권자들 그 지정업체장들한테 엄청나게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 관계는 알 필요 없고 추패미 산병해서 잡아주십시오. 자, 77조 필요인원 통보로 갑니다. 필요인원 통보는 결국 6월, 7월 정통이라고 그랬죠. 6월, 7월 정통.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업체장이라고 봐야죠. 이 사람이 농림장관이나 양장관에게 6월까지. 그래서 제가 승선할 때 수륙량 양칠병으로 해서 수는 업체장, 양은 추천권자로 봐서 수륙량 양하고 양은 추천권자라고 그 다음에 병은 병장이라 해서 7월까지다. 수륙량 양칠병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추천권자를 갖고 뭐 여러분들한테 오답을 잘 주지는 않는데 그냥 어떤 게 어떻게 추천권자가 되는지 정도만 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6월 30일이다. 그러면은 이 추천권자들은 다시 병장에게 6월 7월 물론 이제 그해 지정되는 경우에는 함께 통보 그죠. 이런 건 뭐 다음해로도 나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안 보셔도 돼요. 6월 7월 그 다음에 정통 보셔야죠. 정통 배정을 누가 하냐 병장이 한다. 뭐 지정업체별로 시군무급별로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병장이 배정한다. 근데 이제 여기는 좀 신경이 쓰이죠. 업체별 시군구별로 한다. 그 다음에 법법체별로 법인의 대표 의견을 들어 지정업체별로 해서 법법체별, 업체별, 시군구별, 법법체별 그리고 단서조항에서 부장대 기업 또는 부대장 기업은 제한할 수 있으며 병장이 고시한다. 고시는 항상 병장이 하는 거예요. 이 고시라는 것은 기준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 방법이죠. 기준 방법을 지병장이 정하는 거 없습니다. 날짜를 정하거나 무슨 뭐 사기 장소 정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만 지병장이 정하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는 난병분지 지난번에 사회복무원 분할 복무할 때 난병분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는 헷갈립니다. 그거. 자, 사항은 배정이고 통보는 어떻게 하느냐. 병장은 직접 통보 안 한다. 관지를 거쳐서 통보한다. 뭐 가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병적 관리권자가 지병장이기 때문에 지병장이 알아야죠. 그래야 이제 지병장이 또 선발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배정인원 통보 방법 이것도 잘 비교해서 보시고요. 여기 법인 나오면은 계속 이게 전문 연구용어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법법통 잡아주십시오. 전문만 법법통. 아주 좀 그 고약한 출제가 안 나오면 전문과 산업의 배정인원 중 이렇게 주면은 여러분들 못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6월, 7월 정통이면서 이렇게 단서가 되는 것들만 추가로 암기를 좀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자 보십시오. 36조 1항이 뭐였어요? 지정업체 선정 관련된데 연기방에 대해서 병장이 정하는데 농사는 법으로 정하고 그런데 무슨 사유에서? 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서. 그래서 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그 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쭉 있었고요. 추천권자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6월, 7월 정통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됐죠. 그리고 인수합병 1호회 5,500톤 1호회 대령으로 정하는 사유. 그 다음에 취소 사유 폐부, 육규정, 2배 선일선 그 다음에 취소들, 벌금들.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는 뭐냐면은 이제 배정인원이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편입을 하는 거예요, 편입을.
편입을 종류별로 하는 거예요. 전문연구요원 편입하고요. 전문연구요원 편입 전에 전문연구요원 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편입하고, 그 다음에 기관산업체, 방해산업체 편입하고, 그 다음에 농사, 후계농, 후계어 편입하고, 기능특기자 포함 편입하고, 그리고 농사 편입하고. 그런데 편입하는 것을 쭉 보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그 사람들 기준을 알아야 돼요. 기준. 지금부터 제시되는 전문연구원 누가 대상이냐, 전문연구원 대상자는 또 누가 대상이냐, 그 다음에 기관산업체는 누가 대상이고 방해산업체는 누가 대상이냐, 그 사람 편입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농사의 자격은 뭐고, 기능특기자의 자격은 뭐고, 결국 또 후계농어의 자격은 뭐냐. 그래서 그 자격 정도를 보는데, 그 자격도 대부분 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자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꼭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될 거는,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이 자격은 출제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은 이 출제 관점이 학력을 묻는 게 그동안의 출제 관점이었어요. 즉 뭐냐면은 석사가 있죠, 석사.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은 학사예요, 학사. 나머지는 박사예요, 박사. 그리고 이게 석사는 이제 뭐 이것까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는데 참고는 그냥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석사는 취득이죠. 학사도 취득이에요. 근데 박사는 뭐입니까? 수료예요, 수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 사람들의 이 박사 과정, 이 사람들을 박사 취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것을 여기 주요 이 병역 혜택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 취득과 뭐 수료가 뭔 차이가 있냐 그러지만은, 수료는 그 박사 그 과정을 그냥 마친 사람이고요. 취득은요, 거기에 대한 논문을 써가지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진짜 그게 박사예요. 그냥 박사 과정 2년짜리 그냥 졸업하면은 대략적인 뭐 논문 쓰고 이런 게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허위 뭐 학력 제출 뭐 해가지고 허위 논문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통상 이제 수료한 사람이고, 박사를 취득하는 사람은 진짜 이게 대학 교수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수료한 사람이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위한 제도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학력을 4대로 나오면 학사,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석사, 그리고 이쪽으로 2, 5, 3호는 다 박사. 그래서 학력 관점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로로 나오면 다 모두 포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는 학력 관점이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관점에서 이제 출제가 됐냐면은, 이 관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전문연구원으로 편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3년 동안. 전문연구원이 3년 근무하는데, 복무하는데, 이 3년 동안 편입해서 복무 시작돼가지고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수학 중인 사람이에요. 수료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복무기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무가 3년이 카운터가 되지만 이 사람들은 아무 카운터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미리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미리 관리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편입이라고 용어를 쓰고 이 사람들은 선발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관점에서 출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이게 지난번에. 이것도 문장이 3개 있는 문장을 그냥 다 쪼갰어요. 쪼개가지고 문장을 주면서 뭐라고 줬냐면요. 자, 취득한 사람은 편입할 수 있다. 수료한 사람은 편입할 수 있다. 취득한 사람은 편입할 수 있다. 수료한 사람은 편입할 수 있다. 이게 관점이에요. 수료한 사람은 편입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지금 다 그렇죠. 취득을 했거나 수료를 한 사람은 뭐로 연결이 돼요? 편입으로 연결이 되죠. 편입으로. 그런데 수학 중인 사람은 선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줬냐면 수학 중인 사람은 편입할 수 있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험 보는 사람들이 이게 뭐 편입이 됐든 수료가 됐든 무슨 뭐 상관이냐 이 자체를 보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거의 대부분 틀렸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그리고 제가 복귀할 때도 이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던 분이 저한테 지금 학원에서 복귀되는 내용 중에서 복귀 관점을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라고요? 복귀 관점을 놓치고 있다고? 그 중요한 얘기인데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수학 중으로 주고 이거를 선발로 안 주고 편입으로 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걸 누가 정확하게 복귀를 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여러분들 복귀 안 된 학원이 되게 많아요. 올해서야 이제 뭐 이제 소문이 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소문이 나서 이제는 이것을 지금 딴 데서 이걸 중요하게 안 보면 안 돼요. 이게 출제가 됐던 관점이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말해요. 이 당시에 65회 때 수석이 저희 학원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한 문제 틀렸어요. 한 문제. 한 문제가 어디서 틀렸냐면 훈령에서 그 인수인계 할 때 그 가로놓기 그 문제에서 틀렸어요. 그러면 병역법은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이 복귀를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너 이거 어떻게 맞췄냐 물어보니까 그분 말씀이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이거 편입과 수료는 선발은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다. 이 사람들은 수학 중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수료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출제는 학력 관점에서 출제가 되지만은 이 편입과 수료는 선발은 구분해서 봐라라고 강의를 옛날에 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을 그분은 기억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발로 편입으로 나왔네 해가지고 이분 병역법 다 맞았어요. 기특하다 그랬어요. 기특하다. 여러분들 이거 강의 들으실 때 그냥 대충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강조하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들 요 자습서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 위주로만 달달달달 하시면 안 되고 강의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강조되고 그러는 것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전문연구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게 이제 3항, 4항, 5항은 이제 신설 규정이에요. 2년 이내 박사 취득을 하고 3년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이내와 여러분들이 3년 범위를 좀 기억을 좀 하시고 누가 하냐 하는 거예요. 병장이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공부한 사람들은 병장이에요. 병장이.
근데 이제 5항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신상변동 통보인데 신상변동 통보에서 이 사람은 이 기간 유예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때에 이 사람이 출근을 안 해도 좋고 해당 분야의 복무를 안 해도 좋고 그러니까 그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직무를 겸해도 되는 거고 또 뭘 해도 영리 활동을 해도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근데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제시된 거는 2호 3호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당지당분 현입 당시 해당 지정된 해당 분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와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이 두 개는 신상변동 통보사항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적용하라는 얘기겠죠. 너무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2년 이내 3년 범위. 그런데 이걸 병장이 정한다. 이 정도를 기억을 털어내세요. 이제 세부적인 이제 편입 절차를 나오는데 편입 절차에서 1항은 다 고시예요. 고시. 기준에 대한 고시를 누가 하느냐? 병장이 한다. 그러니까 이게 편입 기준이죠. 편입 기준에 고시를 누가 하느냐? 병장이 한다. 이거는 전산 편입 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돼요. 그래서 편입 기준 병장, 승선 편입 기준 대령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돼요. 또 헷갈리시면. 자, 3항은 뭐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누구에게 제출하느냐죠. 지정업체장에게 제출한다. 복기장이 있는 경우에는 병장, 지병장 직접 상대하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직접 상대하는 경우는 업체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업체하고 얘기할 수 없는 경우나 또는 기능 특기자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개별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정업체장이 없으니까 지병장 직접 상대를 하는 거다. 그러나 나머지 소속 기관장이 있으면 소속 기관장한테 제출한다. 이게 출제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 3항만 단독으로 나오면은 이거를 관할지병장으로 잘 바꿔요. 근데 이제 이어서 3항상 이어서 나오면은 여기서 바꾸면은 여기서 문제가 좀 이상해지니까 그렇게는 또 안 바꿔요. 그래서 단독으로 나왔을 때 3항은 관지로 잘 바꾼다. 어쨌든 누구에게 제출하느냐는 여러분들이 항시 봐라.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63회 때 수석하신 분이 틀린 게 이 추천을 선발로 봐가지고 틀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배추 결치로 간지 잡아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따로 나와도 돼요. 이건 7일 이내를 생략해버리고 이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5일 전까지 관할지병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문장을 짜게서 나와도 된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한테 어떤 결치로 관지를 어떻게 통보하느냐 이것을 비교하면서 하는데 여기서가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것은 기방은 지정업체 복기장 거쳐서 후계농어는 지정업체장 시도지사 복기장 거쳐서 자 여기는 사연이 좀 있다고 그랬죠. 분할 복무 중에 사회복무요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갈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기장이라는 게 사회복무요원이 분할 복무하다가 갑자기 저 산업기능요원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복기장이 알아야죠. 그래야 탈영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 마냥 얘가 왜 안 오지 하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기장이 여기 사회복무요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복기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 갈 수 있는 거는 기방 이런 것이다. 천문연구요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 못 간다 이거죠. 이거 결치로 간지 통보하는 방법. 여기 편입원서는 취득한 사람과 수료한 사람 이것은 학위증과 수료관계 증명서다. 박사 취득이 말이에요. 대학교의 경우는 한 박사 수료가 한 100명 이렇게 뭐 학교마다 틀리겠지만
실제로 거기 중에서 취득은 10%가 잘 안 돼요. 그 정도로 이 취득이 어렵습니다. 이게 그 취득인지 수료인지 이거 정도 구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예기간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기억하라고 그러는 건 2년 이내 3년 범위, 누가 병장이. 그런데 당지당분 안 해도 좋고 무단결근 해도 좋고 이거 시장교통통상 할 필요 없다. 이거는 의무공무기관의 산입이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병장이 정하는 사항이다. 근데 다 병장으로 나온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누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느냐? 지정업체장에게 역시 똑같죠? 그럼 14일 이내 병장에게. 이건 결치로 관저고 좀 틀리죠? 그리고 병장이 35세, 37세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결정한다. 어쨌든 누가 결정한다? 병장이 결정한다. 그리고 통보는 지정업체장에게 통보하고 지정업체장이 신청인에게 해서 사람 정도 잡아주시고 외에 붙었으니까 병장으로 잡아주세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제출하느냐. 그 다음에 14일 이내 병장. 이게 14일을 7일로 바꿀 수도 있고 병장을 지병장으로 바꿀 수도 있고 병장이 업무를 한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자 편입 대상자예요. 이게 편입 대상자가 아까 중전 수료 수학 중전이죠. 중전 자박 중전 선발로 연결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필요인원 통보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역시 6월, 7월 정통보. 6월, 7월 정통. 그래서 결국 지정업체장이 추천권자에게 6월, 추천권자는 병장에게 7월. 근데 단서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해는 함께. 근데 사실 2단서보다 2단서가 중요해요. 고등학교법에 따라 이공계와 의학계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고등교육법은 이의 구분한다. 이렇게 정도는 잡으세요. 왜냐하면 이것과 나중에 여기 있는 단서가 여러분들 헷갈리기 때문에 출제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나중에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구분한다. 근데 6월, 7월 정통이다. 정은 누가, 배정은 누가, 병장이 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고등교육법에 따라 자연계대학 고자는 이의 아까 구분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대학원별로 하거나 총괄 배정한다 해서 이의 구분하고 이 구분한 것은 배정은 대총 배정한다. 대학원별로나 총괄 배정한다. 대총 배정한다 정도에서 6월 7월 정통을 잡아놓는데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요 두 부분을 위치만 좀 구분을 해 놓으시고 통보는 어떻게 한다? 관직 꼭 거친다. 그래서 배정인원 통보한 거 역시 반복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대상자들 말하는 거예요. 이거 편입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선발 대상자들. 이게 지금 과거에는 저희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이거 좀 축제 좀 한번 되지 말이야. 한 번도 축제도 되지도 않으면서 공부하게끔 만들고 좀 짜증났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 줄분야로 바뀌었어요. 출제가 잘 돼요. 자, 고시는 아까 병장이라고 그랬죠. 자, 이 항은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병장은 2명한테 받아서 2명한테 통보한다. 즉, 지정업체장 및 교육부 장관한테 받아가지고 관지나 병적 관리하는 지병장에게 통보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병기표가 넘어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병장은 2명한테 받아 2명한테 통보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항과 4항은 뭘 관리하느냐. 관할지병장은 이 사람 아직 복무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명부만 관리하고
지정업체장도 이 사람들 아직 복무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명부만 관리하는데 요런 네 가지 경우에는 신상변동 통보처럼 지병장에게 통보해라. 그래야 병장이 명단에서 제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 경우가 뭐냐? 35세, 37세, 3537세. 그 다음에 기간을, 수학기간을 3년 6개월을 초과해버리는, 무한정 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퇴학, 재적, 원하는 경우. 그래서 3537세, 그리고 36 퇴재원, 14년 관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5항이 예전에 말씀드렸죠. 연지본지를 말씀드린 적 있죠. 연지본지. 연지본지 기억나세요? 병장은 담의사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명령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리고 해당 지병장에게, 이게 연지본지였죠. 그때 설명하면서 관지본지가 언제 한번 나옵니다 그랬는데, 여기가 5항이 관지가 본인 및 관리하는 지병장에게 한다. 그래서 관지본지 위치 잡아주시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6항하고 7항이에요. 이 14일하고 7일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못하고, 출제관들도 이걸 계속 노려요. 요거를. 이거 잡아주실 때는 결치로 관지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그리고 지금까지 결치로 관지 했죠. 그러니까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이것을, 이게 7일이다. 그러면 나머지 14일이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누구에게 제출하느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직접 상대하는 경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정도 잡아주시고요. 자, 38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금부터가 이제 여기 37조서부터가 대상별로 이 사람들 이제 대상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편입하느냐, 그거를 이제 계속 물어본다고 그랬죠. 근데 그 어떤 기준이냐, 어떤 자격을 가졌느냐는 전문연구원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연구원 대상자 자격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자격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후계 어업 경영인들, 이 사람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능특기자 자격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농사, 이 사람들 자격이 있어야 돼요. 이 중에서, 이 자격이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연구원 편입 대상에서 아까 말씀대로 학력과 편입, 선발, 이 관점에서 출제가 되고, 이 자격에서 학력을 가지고 물어본다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이 자격을 잘 출제는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은 뭐를 볼 것이냐를, 그걸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면 돼요. 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은요. 자, 기능특기자는 어차피 이 사람들은 이게 기능올림픽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라는 게 결국 기능올림픽 얘기하는 거고, 후계 농어는 도지사가 됐든 시장이 됐든 어차피 위임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을 가지고 그렇게 따지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따지게 되면 이제 기방 자격을 가지고 좀 따지게 되는데, 현대는 대령 자격이 있어야 되고 4대 사복은 대령 자격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대는 대부분이 학사 이상의 기술 능력을 가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건설 기사라든지 토목 기사라든지 뭐 이런 조금 기술직이면서 좀 관리직, 이런 사람들이고요. 4대 사복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그냥 일하는, 약간 급이 좀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4대 사복은 이런 자격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게 사회복무요원과 이 보충요원 제외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령인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 사회복무요원과 대상은
기방 특히 여기서는 분명히 해기사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기사 면허증이.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해기사 면허증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즉 경력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방에서 여기서 누가 대령 자격이냐, 누가 대령 자격이 필요 없느냐.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항에서 기간산업체, 공업 분야 기간산업체와 방위산업체 정보 처리, 공기방정. 공기방정에서는 병장이 정하는 전공, 수료, 경력, 전수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기방정, 병장 전수경. 다시 정리드리면은 기방은 현대는 대령 자격, 해기사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4대 사복은 대령 자격이 해기사 면허증이 없어도 되는데 공기방정에서는 병장이 말하는 전수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전공, 수료, 경력이 있어야 된다. 이 차이점을 구분하시고 나머지는 지능특기자들 이 사람들은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다 정도만 잡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기방만 구분하시면서 요 부분 이양 이거를 이 표에 의해서 기억을 하세요. 출제가 되면 그게 출제가 돼요. 출제가 되면 지금 잘 출제가 안 되는데 자 편입은 역시 자 세부 편입 기준 뭐 고시 뭐 이거는 다 병장이다. 자 그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지정업체장에게. 그럼 지정업체장은 어떻게 하느냐? 배추 결치로 관지다. 그럼 누구한테 통보하느냐? 지복 거쳐서. 여기서 복기장이 산업기능령 분할복마다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치로 관지로 연결이 되고 결치로 관지 통보 방법. 계속 그 반복이죠. 반복. 자, 시행규칙에서는 해기사 면허증은 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한다. 그러니까 4대 사복은 제외한다 정도만 요것만 잡으세요. 그 정도만 잡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능 특기자 이제 편입 보겠습니다. 기능 특기자. 이 사람들은 국제기능올림픽 3위 이상. 이 사람들은 지정업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정업체가 있는 경우는 물론 뭐 배추 결치로 관지를 뭐 하든지 뭐 말겠지만은 하든지 말든지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 기능 특기자들은 5일 전까지 관할 지병자에게 병역 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기능 특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역 지정업체에 복무하면은 배추 결치로 관지가 되겠죠. 그런데 아닌 사람들은 그냥 오관지라는 거예요. 오관지. 그렇다고 이걸 뭐 생략을 주어서 오답을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5일 전까지 관할 지병장을 직접 상대를 한다. 기능 특기자는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능 특기자는 지병장하고 다이다이다. 다 직접 하다. 예, 관계를 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리해 드린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 너는 뭐하냐죠. 국제기능올림픽에서 3위 이상 하게 되면은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끝나는 날부터 31일에 병장에게, 병장은 지체 없이 지병장에게, 그래서 고국삼 3병 병지지 그러면서 누르기로 끝나는 이거 한번 눌러서 확인해 주십시오. 자, 다음에 농업 분야의 편입입니다. 후계 농어. 자, 여기서는 이제 후계 농어가 있고, 그 다음에 농업 운전요원이 있고, 사후 관리업체가 있죠. 그러니까 후계 농어는 결국은 추천받아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농업 운전요원들은, 이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기술 자격 가지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 자격은 크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것만 보세요. 출제가 되면 이게 됩니다. 131조에 따른 가족이 뭐냐면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동일 시군구에 있으면 제외한다는 거예요. 이거 편입한다고 두 번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후계 농어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동일 시군구에 있을 때 제외한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고 농업 운전요원은
이 법률 정도만 보세요. 그냥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사후관리업체는 기계 수리니까 기계와 촉진법이다. 그래서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결국은 뭐예요? 역시 누구에게 제출하느냐? 배추결치로관지 그 다음에 통보를 누구한테 하느냐. 근데 사회복무용은 분할복무하다 오기 때문에 복귀장이 있기 때문에 복귀장을 거쳐 출원인해서 결치로관지 통지 방법.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어느 포인트에서 어떻게 대상으로 잡고 기준으로 잡고 그 사람을 편입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또 필요인원 통보는 6월 7월 정통. 편입은 대상자의 기준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전문연구용 기준만 정확히 학력 관점에서 또는 편입 선발 관점에서 알아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제출하느냐 그리고 배추 결치로 건지 그리고 누구 거쳐서 통보하느냐. 그 사람 종류만 알면 계속 거기 대입하면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38조의 2에서 이제 편입 등의 제한은 이거 식구끼리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그 지정업체나 부설기업, 모기업, 지부모 같은 경우는 사촌인이 안 된다. 그 지부모 대사로 잡아주세요. 사촌 정도 잡아주시고. 이 편입이나 전직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 가수가 이것 때문에 다시 복무했죠. 자, 다음에 편입 제한은 뭐 크게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지정업체장이 할 일이 2개고 지병장이 할 일이 하나인데 지정업체장이 할 일은 사촌인지 아닌지 확인하라는 거고 이 아닌 사람이 한정해서 추천하라는 거 정도만 단어만 잡아주시고 지병장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러니까 가족관계 기록상과 의견 진술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진짜 회사가 맞는지 법인등기상 확인하라. 확인할 사항 정도만 잡으시고요. 고시는 역시 병장으로 간다. 자, 그리고 이번 지금 마지막 부분. 자, 산업기능요원의 예외에서 핵심 부분은 사실 1항에서 편입 당시 지병장하고 이 편입 당시 지병장 이게 사실은 핵심 단어예요.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기능 특기자들 이 중에서 개별 복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옮기고 싶으면은 14일 이내 편입 당시 지병장에게 그러니까 지병장을 직접 상대한다는 거예요. 직접 상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기능 특기자들은 왜 병역 지정업체, 외업체, 개별 복무라는 얘기죠. 이때 복귀표를 누가 관리하느냐? 지병장이 관리한다. 이게 핵심 용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외 복무를 하면 안 되죠. 외 복무를 겸직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농한기에 한정해서 후계 농어나의 농해 소득 사업 또는 운전요원의 설립 목적 범위 이거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후관리업체는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게 농번기가 아니라 농한기다. 그래서 후계 농어와 운전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쭉 계속 나오는데 후계 농어가 도대체 뭔지 농사가 뭔지 여러분 보신 적도 없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뭐냐면 후계 농어는 연령 18세부터 50세 미만까지 해서 영농에 종사한 지 10년이 아니한 사람을 뽑아서 3, 4월에 매년 받아서 창업자금 주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데 14만 4천 명인데 이게 통상 농고 출신들이 이걸 많이 하겠죠. 농사 짓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요. 이게 어쨌든 이게 후계 농어다. 수상계 고등학교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근데 농사는 뭐냐면은 운전요원과
사후관리업체인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한번 화성시에서 한번 뽑는 거 이렇게 보면요. 농업운전용어는 트랙터 콤바인 기술 자격자다. 그러니까 트럭 냉동 탑차 안 되고 트랙터 콤바인. 그러니까 직접 농사 짓는 기계를 운전하는 사람. 수리요는 이런 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사람. 이 자격증을 가져야 이 사람들은 이건 해당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농사라는 거예요, 농사. 그래서 그런데 왜 농한기에 인정을 해주는 게 그도 웃기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후계 농어는 다 인정을 해주는데 농업 운전요원만 인정을 해주고 사후 관리업체는 안 해줘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시라는 건 뭐예요? 편입 당시 지병장 누구? 기능특기자는 뭐 이걸 개별 복무냐 무슨 이런 거 가지고 복잡하게 안 해요. 그냥 기능특기자는 자기가 옮기고 싶으면 14일 이내 누굴 상대한다? 편입 당시 지병장을 상대한다. 그래서 개인이 지병장을 직접 상대하는 일은 없다. 문제가 생겼거나 기능특기자들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복귀표도 편입 당시 지병장이 관리한다. 그래서 복귀표는 어쨌든 복귀표를 해당 복무기관별로 막 만들면은 뭐 엉터리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귀표를 만들어서 관지가 지정업체에 주고 이 복귀표를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소집 해지되면은 다시 이제 지병장한테 반납을 해요. 반납을 하는데 이때 이 기능특기자 복귀표는 편입 당시 지병장이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36조로 한번 다시 가서 보세요. 다시 36조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36조 여기 대령기준 여기 대령기준.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선정 취소 지정업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원 결정하는 게 이게 필요인원 통보죠. 필요인원 통보 6월 7월 정통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관할지병장이 이제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 지정업체장에게. 그리고 지정업체장은 배추 결치로 관지. 그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자격 중에서 전문연구원 자격. 나머지 자격들은 크게 문제되는 거 없죠. 그게 전부예요.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의 전부가 그거예요. 나중에 핵심 강의하거나 요약 강의 해주면은 결국 그 말밖에 안 해요, 사실은. 자, 그래서 36조 1, 2, 3, 4항, 5항을 잘 이렇게 연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보셔야 될 분야인데 복분자 전파 수신이에요. 복분자 좋아하시죠? 복분자술 건강에도 좋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복무, 그 다음에 분야, 그 다음에 자원관리, 전직, 파견, 수학, 시장변동통보, 복분자 전파 수신 이거를 위주로 공부하면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 그 부분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고요. 시장변동통보는 이건 좀 많아도 이걸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복잡하고 전산 공부하실 때마다 정말 짜증나시죠? 이거 도대체 언제 하루 종일 봐야 전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죠. 지금 하루 종일 봐도 전산 하루에 못 보죠. 근데 핵심적인 부분을 쭉 보시면서 자꾸 털어내는 연습.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다 보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연상법 말씀드리지만 일단
법부터 잡아놓고 그부터 대령으로 따라가면서 대령에서 암기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 털어내면서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주요 단어를 털어내는 그런 방법이 빨리 공부하면서 쉽게 공부하고 정확하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